살짝 민감한 주제죠. 제사 논란인데, 리뷰를 잘해도 본전이고, 괜히 엄한 소리 하면 안 하느니만 못할 것 같아서, 할까 말까 고민도 하고, 그래서 좀 망설였는데, 결국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정숙님과 광수님 리뷰입니다. 광수님과 정숙님이 부엌에서 서로 설거지를 같이 하면서 나눈 대화 중에 제사 관련 내용이 나오게 되고 제사 때문에 서로 의견 차가 발생했었죠. 정숙님은 제사를 못 지낸다. 하지만 광수님은 우리 집 제사는 지내야 한다. 서로 의견이 대립되면서 대화가 서먹서먹하게 마무리되면서 방에 돌아온 광수님도 이 시점에서 정숙님과 더 이상 대화를 해봐야 큰 소득이 없을 것 같다면서 그 관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제가 큰 틀에서 보면 결혼 과정에서 제사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이나 마찰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뭐 새로운 이슈라고는 보기 힘들다고 봅니다. 결국 서로 맞춰가고 이해하고 양보의 문제로 접근하고 풀어나가야지 그건 절대 안 돼 라고 미리 선을 그어놓고 이야기를 하면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된다면 그것 또한 답이 없죠. 정말 해결책이 없습니다. 하지만 광수님과 정숙님 두 사람 사이 대화를 보면 꼭 종교적인 문제가 원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저 봤거든요. 다시 상황을 정리해보면 일단 광수님도 정숙님에게 호감이 있고 정숙님도 광수님이 현재는 원픽이죠. 그런 두 사람이 같이 설거지를 하는 과정에서 정숙님이 먼저 광수님에게 형제 있냐고 묻죠. 뒤에 대화에서도 나오지만 자기소개 때 광수님이 정숙님에게 시누이가 5명이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질문을 했었고 그 질문에 대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 정숙님은 광수님에게 형제가 있냐고 물었던 건데 광수님은 남동생만 1명 있다고 대답하죠. 그런데 뒤에 좀 웃긴 게 광수님이 시누이 5명 있으면 안 돼요? 라고 재차 또 물어봅니다. 그런데 광수님은 이걸 왜 물어보는 걸까요? 앞뒤 논리도 없고 뜬금없이 시누이 5명 이야기를 꺼냈는데 본인하고도 아무 상관도 없는 질문을 던지는 그 의도 자체가 궁금하기도 한데 더 웃긴 건 그렇게 재차 질문하는 광수님의 말번세가 뻔뻔하다는 겁니다. 아니 왜 시누이 5명 있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건데 그런 질문을 왜 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말하지 않고 같은 질문을 또 하는데 광수님이 한 번씩 보면 막무가내식 무대뽀 대화를 할 때가 한 번씩 있거든요. 지난번 현숙님과 아침 귀인 데이트에서도 축구 발언을 하면서 공분을 많이 샀었는데 그때 했던 말이 그거였잖아요. 여자친구니까 나를 가장 많이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반대로 여자친구니까 가장 많이 배려를 해줘야 하는 것도 사실인 거죠. 광수님이 기본적으로 여성분들에 대한 예의가 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숙님과 차에 탔을 때도 보면 옷으로 현숙님 덮으라고 건네주는 모습들을 봐도 기본은 있는 사람인데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성을 바라볼 때 본인이 확고하게 정해놓은 기준이라는 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현실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스스로 그 기준에 타협을 하거나 일정 부분 양보하면서 현실적인 기준을 재설정하기 마련인데 광수님을 보고 있으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철이 안 들었다라고 말하거나 또 자기만의 엽기적인 그녀를 찾고 있다고 하는 걸 보면 분명 자기속에 고지식하거나 고집이 세고 그리고 분위기 파악도 잘 못하는 대표적 인물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자 정숙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시누이 5명인 거는 내가 뭐 어떡해. 근데 제사는 안 지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죠. 순자님은 광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심리 테스트인지 아님 내 여자 면접 질문인지 도통 그 뜬금없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질문에 일단 기분이 상했다라는 걸 시누이 5명인 거 뭐 내가 어떻게 이 말에서 이미 드러나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겁니다. 만난 지 얼마 됐다고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시누이 관련 질문들 좀 민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그 뒤에 이어지는 근데 제사는 안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 말에서도 정숙님의 제사에 대한 마인드를 확인할 수 있었던 대목입니다. 그러자 광수님이 종교 있으세요? 라고 하고 정숙님은 교회를 나간다고 대답하죠. 그러고 다시 광수님에게 종교가 있냐고 묻자 광수님은 불교인데 제사는 지낸다고 대답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숙님의 말을 다시 한번 보면 순전히 제 추측이지만 만약 종교 때문에 제사를 지낼 수 없다고 한다면 제사를 못 지낸다라고 대답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제사를 안 지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말에서 첫 번째는 시누이 질문 때문에 일단 빈정이 상했고 두 번째는 평소 제사에 대한
정숙님의 인식 자체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뒤에 광수님이 나보고 교회를 같이 가자고 하면 갈 수 있는데 대신 우리 집 제사를 지내줘야 해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광수님의 연에 관해서 조건부식 관계의 지향 성향을 엿볼 수 있는데요. 현숙님과의 대화에서도 보면 내가 상대를 구속하지 않는 건 상대도 나를 구속하지 않아야 한다. 즉 내가 하나를 주면 너도 하나를 줘야 한다라는 계산적인 논법과 말에서도 본인이 부끄럽거나 내키지 않는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자꾸 한숨을 쉬거나 고개를 상대를 등지는 듯한 모습들을 자꾸 연출하는데 이런 행동들은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무시를 받는 듯한 기분을 들게 할 수 있는 행동들이라서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광수님은 기본적으로 그런 틀 자체를 싫어하고 본인 내키는 대로 행동하며 누군가 지적질을 했을 때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반항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거든요. 자유분방한 행동과 옷차림 그리고 머리 염색 그냥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숙님은 다시 이렇게 말하죠. 굳이 제사를 우리 세대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라고 제사에 대한 본인의 소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하는데요. 광수님도 나도 해왔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라고 서로 상반된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어색해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제사 민감한 주제죠. 어쩌면 정숙님과 광수님의 집안 환경 자체가 다른 것도 원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정숙님이 어릴 적 태국으로 가면서 태국에서 부모님들이 제사를 지냈는지 아님 집안이 기독교라서 정확한 건 모르지만 대개 해외로 나가신 분들을 보면 제사의 개념이 좀 무색해지긴 하거든요. 저도 지금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오히려 여기 문화에 적응하기 바쁘지 굳이 한국의 문화를 여기서 고집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들 그 환경에서 살아가는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그 환경과 문화에 최대한 빨리 적응하고 그 속에서 애들을 키워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면 정숙님의 집안 환경에서는 제사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이고 불필요한 과거의 유산이 아닐까. 굳이 우리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며느리들한테 그런 부담을 짊어지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입장인 거고 또 광수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부모님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고 또 집안의 장남으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 말이 맞다, 누가 틀렸다라고 하기보다 제사에 대한 입장차가 서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양보와 타협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합니다. 전 MZ 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때 노랑머리와 찢어진 청바지가 유행했었던 X세대를 거쳐온 한 명으로서 제사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저희 집도 아직도 제사를 지내고 있고 또 주변 지인들과 친구들도 대부분 지내고 있거든요. 특별한 종교적인 문제가 없는 한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가정과 집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아니면 가족들 모일 기회도 1년 중에 잘 없잖아요. 서로 먹고 살기 바쁜데 하지만 또 너무 격식을 따지는 절차나 과한 음식 준비 등은 좀 지양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거든요. 준비하는 사람들이 선한 마음, 기분 좋은 마음을 가져야지 굳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한다면 아무에게도 이익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 행복하고 잘 살자고 하는 의식들인데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간소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요즘 중국도 보면 한국만큼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많이 간소화되고 있거든요. 간소한 음식 몇 가지와 향을 피우고 간단하게 제를 지내는 정도지 우리처럼 막 상다리 부러지게 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결국에는 제사라는 문화도 먼 훗날에서 보면 사라지고 또 과거의 유물 정도로 남아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숙님 인터뷰 한번 볼까요? 정숙님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가치관과 맞지 않고 직장 다니면서 매번 챙기는 건 좀 내 삶이 더 중요한데 굳이 그런 것까지 맞추는 걸 지금부터 고민해야 하는 건가? 라고 하죠. 정숙님에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겁니다. 앞에서 말한 우리 세대까지 굳이 제사는 할 필요는 없다고 난 생각해 라고 소신 있는 발언을 했는데 우리 세대는 제사 안 지내도 된다라고 본인 말을 대중적이고 일반화시키는 듯한 어법이 좀 거슬리긴 하더라고요.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해 라든지 종교 때문에 난 힘들어 라든지 제사를 할 수 없는 이유를 본인만의 이유로 대답했어도 되는데 우리 세대는 다 그런 거 아닌가?
또 아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해버리면 지금도 제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옹졸하고 고지식하고 편협한 무리들로 치부시킬 수 있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이유도 보면 종교 문제도 아닌 내 삶이 중요한데 굳이 그런 것까지라고 했는데 꼭 제사를 한다고 해서 내 직장 생활과 내 삶이 막 엄청 힘들어지고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기 힘듭니다. 요즘은 제사를 지낸다라고 해도 명절 때만 하고 그리고 음식도 간소화해서 추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숙님이 생각하는 제사는 막연한 제사라는 의식과 시댁이라는 이미지가 가져다주는 부담감을 좀 과하게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물론 내 삶이 중요하죠. 그렇다고 나는 솔로 나와서 너무 단호하게 내 삶이 중요해서 제사는 좀 그렇지 않나라고 대국민 앞에서 말하는 것도 좀 모양새는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럼 그냥 결혼정보회사를 가셔서 제사 없는 집안이라고 조건을 달고 사람을 소개받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자, 계속 말해봐야 도돌이표인데 암튼 이 부분은 정답은 없으니 타협과 양보, 이해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